네, 이 자리에 김춘석 여주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최근 어디 외국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태리의 그 오르비에 또 시하고 자매기론 건으로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쪽이 도자기하고 또 관광으로 하여튼 이태리에서 유명한 데인데 저희도 여주도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라서 도자기도 유명하고 또 여주도 지금 그 남한강이라든가 각종 그 세종대왕릉 또 명사항우생가 신륵사 등에서 관광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과 그 앞으로 자매기를 맺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번 다녀와서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좀 앞으로 많은 교류 협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여주군민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수 김춘석입니다. 저희 고장 여주는 남한강가에 자리 잡아서 예전부터 물이 풍부하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 특히 쌀, 고구마, 땅콩, 뭐 참외 이런 그 아주 특산품이 있고 또 그쪽이 세종대왕 영릉, 또 효종대왕님 영릉, 또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뭐 또 고달사지라든가 뭐 파사성지 등 해가지고 문화재가 지금 80점이 있는 그런 아주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정지역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동쪽 끝이 되다 보니까 이 강원도 원주 쪽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요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그 38.9km, 1.1km 빠지는 그 남한강가를 잘 정비해서 캠핑장이라든가 뭐 각종 야구장 이런 체육시설 또 그 자전거 길이라든가 아주 잘 정비해서 아마 지금 그 서울 분들이 하루 와서 이렇게 쉬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기에 아주 딱 좋은 아주 그런 고장입니다. 네, 위락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예,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뭐 경기도의 동쪽 끝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동쪽 끝일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주군이 요즘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요새 최고 화두가 또 시승격을 위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승격 지금 적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예, 우선 시가 되려면은 몇 가지 그 법적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인구 측면인데 시가 되려면 그 군의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한 개 읍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든가. 근데 지금 여주가 여주읍이 인구 5만 4천으로 법적 요건을 인구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 군에 그 사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1차 산업이 아닌 2차, 2, 3차 산업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주는 지금 그 2,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보다 높아야 되는데 전국 군 평균이 17%고 저희는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췄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36개 시군을 통폐합하는 거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질 않고 또 금년 1월 1일에 그 당진이 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개편 대상이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또 요건이 갖춰지면 시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진은 그 의원입법으로 됐는데 저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무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행정입법으로 하기로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승격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아마 걔도 기존 시군 통폐합 이런 것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더 아마 그 시군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시승격이 조금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년이 아마 최적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 시군 통폐합 그 행정체계 개편에 여주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주군이 시로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그 도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이제 역사성으로 보나 예를 들면 지금 시군 통폐합이 거론되는 데는 예전에 보면은 대개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시군 통폐합 얘기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남양주, 뭐 양주, 뭐 이렇게 동두천이라든가 뭐 의정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데가 이제 통폐합이 걸었는데 옛날엔 다 양주였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예전엔 다 그 수원이었던 그 뭐 화성, 수원, 뭐 오산 이런 이것도 또 옛날엔 다 수원이었고. 그렇죠. 또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주는 옛날부터 뭐 옆에 그 이천이라든가 양평 이런 데가 다 뭐 1000년, 1500년에 다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마을을 형성해서 지내온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개편 대상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여주군 하면 또 이 국민들의 자존심이 또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시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률까지 다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주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걸 이렇게 변화를 읽으실 수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우선 겁니까? 현재는 여주가 지금 군인데 군은 지금 아마 농촌 지역이고 저 군민인데 이제 시가 되면은 저 도시 지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시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시 생활하려면은 안 맞게도 이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여건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지원을 지방교부세를 좀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도시 생활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회 저소득층, 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도 그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생활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같은 분이 한 1,6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시가 되면은. 그만큼 더 어려우신 분들이 보호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또 추가로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 대상이 한 1,60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시가 되면은 각종 문화라든가 뭐 문화 또 이런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게 좀 기준이 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혜택을 좀 중앙정부로 또 많이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우선 늘어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여주읍이 한 60개 리가 있습니다. 60개 리가. 근데 이것을 지금 시가 되면은 여주읍이 한 3개 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읍사무소에서 전체를 5만 4천 명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를 이제 행정 서비스 3개 동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행정 서비스 질이 그만큼 올라가서 좀 더 편하게 되는 그런 혜택이 아주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또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좀 상당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뭡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일부 좀 세금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주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뭐랄까요? 그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한 100여 원 정도. 그래서 여주군 전체가 다 혜택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혜택이 축소되고 추가 부담이 따르는 거는 여주 읍 지역에. 그러니까 그래도 여주읍이 지금 인구가 5만 4천인데 실제 도시화돼서 도시계획된 대로 보면은 한 7개 리가 됩니다. 도시화된 지역. 그렇죠. 여주읍에서도 이렇게 변두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근데 제일 큰 부담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한 평균 20% 올라갑니다. 아마 그래도 건강보험료도 지금
좀 이렇게 소득이 좀 높으신 분이나 뭐 재산이 좀 그렇죠. 많으신 분들은 더 내고 없으신 분들은 적지만 그래도 그 지금 많이 내시고 계신 분들은 20% 평균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아주 제일 그 피부로 닿는 게 뭐냐면은 농어촌 혜택이 없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갈 때 특례 입학. 농어촌 그 특례 입학을 예.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가 된 후로는 3년 이후부터 시가 될 때 고등학교 재학생은 괜찮은데 시가 되고 그 다음 해서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여주 읍내 지금 이 두 개 학교가 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재학생들은 농어촌 특례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은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특히 그 농어촌 특례 입학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그 학교의 좀 질을 높여서 학력 그런 그 증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농어촌 특례 입학 아닌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고등학교 그 수업을 받고도 일반 경쟁으로 충분히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튼 제가 뭐 기숙사 설립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 방과후 그런 그 지도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하면은 제가 우리 저희 여주군 이제 시가 되면 여주시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저 이번 추경에서 한 4천만 원의 그 여주 교육발전 그 용역을 그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질만 높여놓으면은 뭐 네네. 어차피 도시화돼서 그 수혜를 입는 건 뭐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많은 시민들과 대화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시승격 관련돼 가지고 두 번에 걸친 주민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이 비율이 뭐 1차나 2차나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이를 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1차 여론조사 했더니 시승격 찬성이 61%, 예. 또 반대가 33%, 그리고 뭐 시승격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는 분이 한 6%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달 반 동안 저 시승격에 대한 그런 주민 설명과 홍보를 한 후에 첫 번째는 6월 9일 날 여론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7월 25일 날 한 달 반 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 0.23% 차로다가 거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가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이렇게 시승격하면서 추가 부담되든가 그럼 혜택이 축소되는 건 아주 눈으로 확 보입니다. 네. 피부가 와서 닿는데 시승격돼서 좋아지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좀 장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뭐 많이 늘어난다든가 또 농촌 지역이 아니라 도시 지역으로 인정돼서 뭐 좀 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 뭐 저소득층에 대한 좀 지원이 좀 확대된다든가 이런 거는 이게 크게 피부가 와서 닿지 않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생각하신 이거 뭐 시가 되면 뭐 세금만 많이 늘어난다 뭐 농어촌 특례법 안 된다네 그런 그 인상이 너무 그 깊게 배기시다 보니까 뭐 장점은 설명드리면 뭐 좀 뭐 그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득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 찬성으로 바뀌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 앞에 있는 한두 개 그런 손해보다 앞으로 5년, 10년 또 그 더 이상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가 돼서 더 발전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이렇게 주거 환경이라든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명과 하여튼 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당장의 그대 호주머니만 생각될 게 아니라 예. 그래도 10년을 내다보고 여주군의 100년 대계를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다 이 네. 시승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한다 하는 게 네. 우리 군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승격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군수님 생각대로 이 여주군이 아닌 이 여주시가 이제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시승적 일정을 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후에 그 그러니까 제 여주 군의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주 절대 다수가 내년에 시가 승격돼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서류가 지금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님도 하여튼 뭐 여주시 승격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금년 9월 오늘 아마 경기도의회가 개회 네,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9월 11일 날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 안건을 다루고 또 9월 13일 날 이제 경기도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이제 행정안전부로 가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여주 시승격이 뭐 여러 요건이 갖췄는지 아니면 시승격 시키는 게 좋은지 그 판단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승격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법제처 심사라든가 국무회의 뭐 대통령 제가해서 그 법안이 이제 국회로 가면은 국회 또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방맹을 두드려야 법이 제정돼야 여주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차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된 아마 내년 쪽으로 내년까지 갈 확률이 뭐 글쎄 아주 그렇게 되는 것 높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문제로다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뵀었죠? 예, 만나 뵀습니다. 만나셔서 말씀 나눴더니 지사께서는 뭐라고 했었나요? 지사님이 어떤 여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여주가 그런 큰 고을이고 지금 또 여주가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이라든가 저 평창 올림픽 그 대비해서 제2영동 고속도로가 만드는데 경기도 그 광주 곤지암에서 저쪽 원주 쪽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한 6km가 이렇게 제2영동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 하여튼 뭐 여주가 교통의 요지가 되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던 그 한강 주변이 상당히 그 아주 쾌적하고 또 살기 좋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여주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저 경기도지사 우리 도지사님 김문수 지사님도 아주 흔쾌히 여주 당연히 승격돼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수님에게는 큰 지사님 말씀이 큰 힘이 되셨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아주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도권 특히 이제 시승적이 되고 시로 발전하려면은 이 도시적인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철망 개통과 같은 교통망 확충도 필수적이고 그런데 지금 성남 여주 간의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돼 있고 제2영동 고속도로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성남 여주 복선 전철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300억, 아마 내년에도 한 지금 한 3천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이제 최종 예산이 확정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공사가 지금 그 공구별로 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제2영동 고속도로도 작년 그 말에 11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토지 보상과 주요 구조물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영동 고속도로도 한 57km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이 되면은 아마 여주가 그 교통 그 사통팔달이 아주 요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 한 2년 전에만 해도 여주가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북여주하고 이제 서여주가 이렇게 개통이 됐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지금 남여주
저 인터체인지가 지금 이제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 제2영동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된 데는 거기도 그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가 되고 나면은 여주군 내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 내 그 각 그 지역이 아주 막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저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쾌적한 환경에 가서 전원 생활하실 분 아니면 저 이게 한강에서 좀 떨어진 한강에서 좀 한 1~2km 떨어진 그 여주 관내 같은 데는 또 기업이 들어오면은 서울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물류 이런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이 되고 뭐 이제 바로 뭐 올여름 무더위가 한참 극심을 했지만 이제 가을입니다. 더욱 이제 좀 바빠지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주가 이제 문화와 레저를 겸비한 청정 관광 도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월, 10월 되면 여주에도 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뭐 대통령 그 세종대왕 능도 있고 뭐 이런 4대강 중심한 그 보를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가 많을 텐데 뭐 기왕에 나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9월, 10월 달에 있을 문화행사에 대해서. 우선 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주에서 그 제13회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뭐 한 3만 3천 명 정도 50거로 예상을 했는데 여주 그 남한강 정비사업행 그 이포보고 바르고 위쪽에 당남지구에 그 강변에서 5만 한 6천 명이 오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거의 한 7, 80%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3번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를 하는 데서 아주 제일 아주 그 참가자가 많았고 아주 대성황을 이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하여튼 자부심 내가 좀 성취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축제할 게 세종대왕님 그 영릉 거기 쪽에서 이제 10월 9일 날 세종문화 큰 잔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그 한글날을 업적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예전에는 10월 중에 진상명품 축제에서 여주 쌀 축제를 하고 12월 말에는 여주 고구마 축제를 했습니다. 여주 고구마가 뭐 전국에서 맛좋기로는 아주 탈승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전국 생산량의 거의 한 10%를 여주가 생산하기 때문에 명지도 상부에게 여주가 고구마의 고장인데 그래서 전에는 쌀 관련 축제는 10월, 고구마 축제는 12월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 같다가 11월에 여주 쌀 고구마 축제 뭐 가칭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축제를 통합해서 하다 보면은 시너지 효과도 좀 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로 해서 또 그 여주 진상명품 축제 작년에는 3억 그리고 이쪽 고구마 축제는 1억 5천 주가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금년에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을 가지고 두 축제를 하나 이렇게 몰아서 하면은 더 크게 내주는 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주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 산업도 발달이 되는데 도자기 관련된 축제는 올해는 없나요? 이제 도자기 축제는 금년에 이제 4월 23일부터 판매하는 건가요? 5월 10일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 24회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고 예전부터 여주는 쌀과 도자기의 고장에서 현재도 도요가 있는 그런 도자 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일반 생활 도자기는 여주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제일 인상 깊고 했던 호응이 좋았던 게 접시 깨기 대회를 했습니다. 접시 깨기 대회에서 1억 3천을 들여서 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냥 막 질타 주시고 그랬는데 접시 깨기를 위해서는 접시 재고품 안 팔린 거 조금 일부 흡수 있는 걸 저희가 사주셨고 저희가 사드렸고 그리고 또
접시 깨기에서 또 이렇게 성적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도자 교환권을 논하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50만 원씩 결승할 때는 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도자 교환권을 논하드려 가지고 한 7천만 원 상당의 도자 교환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 교환권으로 또 그 새로운 도자기 매출도 일으키고 해서 또 우리말로 하면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또 이거 도자기 던지면은 그렇죠. 그 깨질 때 그런 어떤 그 파열음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또 문광구 장관님이 또 저 김항식 총리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치워내시는 그 과정에서 문광구 장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접시 깨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군을 퇴치하는 그렇죠. 그런 의식으로 좀 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내년에 이제 도자기 이렇게 축제 때 접시 깨기 대회 때는 그러니까 애군 퇴치 및 스트레스 해소용 전국 접시 깨기 대회에서 내년에는 좀 보다 크게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전국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참석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린 뭐 여주 하면 뭐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다 들리는 거 여주 쌀밥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먹을거리를부터 시작이 돼서 볼거리 거기에 이제 이 즐길거리까지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여주의 발전을 눈이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눈에 띌 수 있겠는데 앞으로 여주 발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준석 여주군수께서 이제 이렇게 여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승기업과 함께 이제 여주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 군수님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주가 그 동안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뭐 또 자연보존구역, 또 뭐 이런 각 군사 보호구역 해서 여러 규제가 많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인구 증가도 없었고 또 이렇게 기업 유치도 좀 어려웠습니다. 확당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전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면서 또 이렇게 성남 제2영동 고속도로라든가 성남 여주 간 그 복선 전철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여주가 이렇게 발전의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친수구역 지정해서 4대강 그 정비한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친수구역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불경기고 지금 아직 그게 친수구역 지정해서 그 개발 효과가 있을지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친수구역 지정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주가 정말 그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고급 주거 단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약의 발판을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또 복선 전철이 들어온다면은 또 이렇게 사회 그런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전철역 인근에 이렇게 계시면은 아마 타 지역에는 없는 여주가 남한강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남한강가에서 운동하시고 좀 이렇게 쉬시고 취하시고 또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자녀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서울의 자녀들을 전철로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루 이틀 보내시고 하여튼 여주가 그 이렇게 전원 생활이라든가 또 이런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앞으로 좀 규제가 좀 풀린다면은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아주 이 관광단지라든가 아주 큰 주택단지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가 되면은 각 부문별 그러니까 여주시 발전 계획을 발전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여주 목이었는데 여주 목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서태가 내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군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선하게 눈에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듣고 있다 보니까 여주군이 이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뭐 사제의 모습 아닌가 이제 이렇게 고맙습니다. 크게 좀 느껴집니다. 크게 잘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여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영릉, 명성하우 생가, 뭐 신륵사 이런 또 그 남한강이 흐르는 아주 역사 문화의 고장이고 또 여주는 그 토질이 비옥해오고 기후가 좋다 보니까 쌀, 고구마, 땅콩, 참외 등 하여튼 친환경적인 그런 그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4대강 사업이 정비돼 가지고 그 인근에 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큰 보가 여주 관내에 지금 3개가 완공돼서 아주 경치도 좋고 또 그 인근에 또 자전거 도로라든가 뭐 오토 캠핑장, 뭐 각종 야구장, 축구장, 뭐 족구장에서 운동 경기장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주는 문화와 문명이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4대강 관련 그런 이런 문명 그런 각종 포라든가 그거와 옛날 조상들이 남겨준 그런 문화유산이 이렇게 복합적이 돼서 거기에 또 각종 먹거리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주 맛있는 그런 먹거리가 나오고 그랬다 보니까 여주가 그 앞으로 수도권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찾아오시면은 아주 후회 안 하시는 야 이제 여주가 그렇게 멋있냐 정말 여기서 잘 하여튼 휴식을 취했다 해서 아마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시키는 그런 아마 여주가 될 거고 또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여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김춘석 여주 군수님 말씀 듣고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여주로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더욱 발전하는 문화와 문명이 함께하는 도시 여주시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춘석 여주 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